시간에 우리 연말정산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어떻게 작성하고 신고하는지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근로소득세액의 징수 환급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연말정산하고 난 뒤에 추가 납부세액이 나올 수도 있고 환급이 나올 수도 있죠. 그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는 2021년도 연말정산은 2월 달에 22년도 2월 달에 할 거고요. 2월 달에 지급할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징수하시면 됩니다. 추가세액이 나오는 경우에는. 자, 그런데 그 추가세액이 2월 달 지급하는 근로소득보다 더 많다. 예를 들어서 추가세액이 500만 원 나왔는데 월급이 3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럼 월급에서 다 300만 원 징수하고 200만 원 집에서 가지고 올 거냐 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달 월급에서 징수한다라는 겁니다.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징수합니다. 이렇게 월급보다 연말정산세액이 더 큰 경우는 거의 드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이한 케이스이고요. 자, 일반적인 케이스가 3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환급이 나왔는데 연말정산을 했는데 환급이 나왔는데 환급세액이 2월분 원천징수세액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급이 5만 원 나왔는데 2월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그러니까 7만 원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자, 2월분 원천징수세액에서 환급세액을 차감한 후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 7만 원 원래 납부해야 되는 건데 어차피 돌려줘야 될 5만 원이 있는 거죠. 5만 원 먼저 돌려주고 2만 원 차액 부분만 납부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환급액이 2월분 원천징수세액보다 큰 경우입니다. 자, 7만 원 원천징수세인데 환급해야 되는 금액이 20만 원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7만 원 납부하지 않고 20만 원에 충당하죠. 그러면 나머지 13만 원이 남을 겁니다. 그 13만 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2월분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환급액은 조정환급이나 환급 신청을 통해서 그러니까 근로자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정환급과 환급 신청이 어떤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조정환급은 회사 자금으로 국세청에서 환급 받기 전에 미리 회사 돈으로 미리 주는 겁니다. 근로자한테. 회사 자금으로 미리 근로자한테 연말정산 환급액을 지급한 후에 다음 달부터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신고하되 납부하지 않고 환급액에 충당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7만 원 징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7만 원인데 매월 7만 원이 들어오는데 20만 원을 환급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 2월 달에 7만 원 하고 나면 13만 원이 남겠죠. 그죠? 13만 원은 3월 달에 또 7만 원 들어오는 금액으로 충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남습니까? 8만 원이 그러니까 6만 원이 남죠. 그러면 그 다음 달에는 뭡니까? 6만 원 주고 만 원은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죠? 요건 납부하는 방식. 요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조정환급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회사에서 20만 원에 대한 부분은 회사 돈으로 미리 지급하는 거죠. 그죠? 미리 지급한 후에 나머지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조정환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환급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환급액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아서 지급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회사에서 자금이 없어서 못 돌려주겠다. 그럼 국세청에 신청해갖고 돌려달라고 해서 받아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세청에 환급 신청하는 순간 다음 달부터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신고 납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는 뭐 조정환급이나 환급 신청이나 둘 중에 아무나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선택할 거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선택은 다음 달 원천징수되는 세액 규모와 비교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음 달에 원천징수되는 지금 방금 제가 여기 적었던 것처럼 7만 원 정도고 환급 규모가 2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20만 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한 두세 달이면 다 해결이 되죠. 이 정도가 될 때에는 조정환급으로 가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환급해줘야 되는 금액이 2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7만 원씩 200만 원을 채우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 가야 되죠. 거의 20개월 이상을 채워야 됩니다. 20개월 가봐야 7만 원씩 하면 어떻게 됩니까? 140만 원 정도 되죠. 200만 원 채우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200만 원이 큰 금액이 되기 때문에
환급 신청 방식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액하고 환급 규모하고 비교해서 서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연말정산 환급 신청 시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매월 신고자만 환급 신청이 가능하겠죠. 자, 매월이고요. 연말입니다. 매월뿐만 아니라 반기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 제가 말씀 잘못 드렸고, 매월 신고자라고 하면 매월, 연말, 그 다음에 반드시 환급 신청에다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환급 신청에 체크를 하고 나면, 자, 이번 연말정산으로 총 55만 원이 환급이 되는데 2월달 원천징수세액은 30만 원이죠. 합쳐서 25만 원이 충당이 되고, 요 두 개 충당이 되고 난 뒤에 25만 원이 환급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 25만 원을 조정 환급이 아니라 환급 신청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하단 부분에 환급세액 신청란에 환급세액 신청, 환급 신청이라고 해서 25만 원을 여기다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원천징수 세액 환급 신청서 부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시면 25만 원이 국세청으로부터 환급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환급 신청 금액하고 부표에 있는 요 금액하고 딱 일치를 시켜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연말정산을 했는데 추가 납부세액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납부하시면 되는데, 자, 월별 납부자 같은 경우에 연말정산 시에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3회에 걸쳐서 분납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반기별 납부자는 분납 기간에 관계없이 7월 10날에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분납 방법이 되겠습니다. 신청 절차는 대상 근로자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에 분납 의사를 표시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별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별로 정리를 하고요. 분납 기간 중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 시 자녀 분납 금액은 원천징수합니다. 자, 폐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폐업 시에 전액 다 원천징수해서 납부해야 되고요. 지방소득세와 농어촌 특별세도 분납이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작성 교부가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이 끝나고 나면 22년 2월 말까지 근로자에게 제공합니다. 중도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달에 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작성해서 교부하시면 됩니다. 자,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 의무자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요청 시에 즉시 발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종된 근무자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바로 발급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발급을 해줘야 그 원천징수 영수증을 갖고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해서 정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절차 때문에 바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세액 납부 관련되는 부분. 연말정산 후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행상황신고서는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월별 납부자 같은 경우에는 22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반기별 납부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하고 연말정산분 포함해서 7월 10날까지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반기별 납부자가 환급 신청을 하게 되면 1월 달부터 2월, 그 다음에 연말정산분을 합쳐서 3월 10날까지 제출을 하고요. 나머지 3월 달에서 6월 달까지를 7월 10일까지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반기별 납부자의 연말정산분 환급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자, 반기별은 신고 구분에 반기, 연말, 환급 신청이라고 표시를 하시고, 자,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세액 3,500원, 그 다음에 연말정산으로 7,000원 나왔다라는 겁니다. 두 개 합쳐서 3,500원을 환급 신청하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귀속연월은 1월에서 2월까지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귀속연월은 반기의 시작일, 직업연월은 반기의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고하는 시점 2월 달로 표시를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부표도 제출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한 장 제출을 하고 환급 신청서라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표시가 돼서 신청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월에서 6월분에 대해서는 7월 10일까지 제출을 하는데, 자, 반기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7월에서 뭡니까? 3월에서 6월분만 넣으면 되죠. 3월에서 6월분에서 6,200원에 대해서 제출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귀속연월은 1월로 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1월로. 1월에서 2월까지 이미 제출이 됐죠. 제출이 되었지만 여기에는 1월로 표시한다. 3월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3월로 표시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3월이 아니고 1월로 표시해서 제출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환급 신청한 경우에는 반기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하는 부분 주의해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교재 372페이지의 연말정산 내용을 급여대장에 반영하는 과정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자금연도 2021년도에 연말정산 관련해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이 다 완료되었다라고 하면 연말정산 입력 내용을 전체 확인을 하시고요. 확인을 하시고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작업 완료를 눌러줍니다. 자, 작업 완료를 눌러서 연말정산을 완료합니다. 그러면 연말정산이 완료되고 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출력해서 직원들한테 하나씩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부하면 되죠. 자, 전체 관련되는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자, 21년도 연말정산이 22년도 2월 달에 진행이 됐죠. 진행이 됐기 때문에 자, 우리 사업 기타 종교 쪽에 가셔갖고 마감 후 2월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감 후 2월을 통해 갖고 사원 등록 정보를 2월 하시면 되겠습니다. 2월 진행을 하시고요. 2월 진행을 하신 다음에 작업연도를 2022년도로 바꾸겠습니다. 인사급여 작업연도 2022년도 2월달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에 2월달 급여대장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여대장에 2월분 반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백두산, 안기부, 속리산, 김해국, 박지사 관련되는 내용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반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 F7 중도 퇴사자 정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삼각표시 있습니다. 삼각표시 눌러보시면 연말정산 분납이 있습니다. 자, 연말정산이나 분납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일괄 납부한다라고 하면 SF6 연말정산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연말정산 선택하게 되면 자료가 뜨는데요. 반드시 연말정산 데이터 세로 불러오기라는 게 있습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하게 되면 백두산 안기부 관련되는 부분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확인됐던 내용들이 반영이 될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전체 사원 선택해서 연말정산 데이터 적용하기 위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백두산, 안기부, 속리산, 김해국, 박지사 관련되는 내용들이 연말정산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영을 하신 다음에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하시면 되겠죠. 자, 2월분에 대한 부분이죠. 2월로 해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적용하겠느냐 하는 건데 아니오죠. 분납을 안 했기 때문에 전체 환급세액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환급세액으로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자, 만약에 분납으로 처리를 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분납 처리 부분 한번 보시면 연말정산 급여자료 입력에서 2월달 해서 급여자료 불러오고요. 자, F7 중도퇴사자 정산에서 삼각표 눌러서 F11 분납 적용으로 갑니다. 분납 적용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연말정산 자료 불러오기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합니다. 자, 반영을 했고요. 새로 수정된 금액이 있어서 약간 달라졌습니다.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분납 환급 계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라고 눌러주게 되면
안기부 직원만 분납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리고 분납 적용 누릅니다. 자, 분납 적용 누르면 분납이 되어 있습니다. 안기부 직원 같은 경우에 분납으로 처리가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확인하신 다음에 2월달 급여 확인했고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로 가서 자, 2월달 처리합니다. 데이터 새로 불러옵니다. 새로 불러오게 되면 분납 적용하겠느냐 예라고 누르게 되면 41만 2,300원 분납되고 나머지 금액 처리되죠. 환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환급이 되어 있는데 조정 환급 방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차기 2월 환급 금액을 그대로 2월 시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가게 되면 조정 환급 방식으로 간다라고 하면 회사 돈으로 환급을 해줬겠죠. 자, 요 금액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정리를 하고요. 저장을 하고 3월달 급여대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3월달 급여대장 3월 25일 날 급여대장 예라고 눌러봅니다. 전월 급여대장 불러오겠느냐 예라고 해서 안기부 직원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F7 역삼각표 눌러서 분납 적용 부분에 있어서 안기부 관련되는 부분 분납 적용을 합니다. 예라고 누르게 되면 안기부 직원만 분납이 반영되어 있는 거 확인되죠. 예라고 누르고요. 저장하고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로 가서 3월달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을 합니다. 자, 3월 해서 작성을 하게 되면 3월달이 마감이 되어 있네요. 자, 3월로 해서 작성을 하게 되면 아니오로 작성을 하게 되면 자, 급여 관련되는 부분 추가 납부 금액 해서 132만 4,700원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700원 납부할 때 미환급세액, 전월 미환급세액이 자동으로 반영돼서 정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전월 미환급세액이 있었죠. 2월 달에. 자, 2월 달 저장된 데이터 해서 196만 4,200원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마감하시고요. 마감하시고 194만 6,200원 차기 2월 환급세액입니다. 차기 2월 환급세액이고요. 환급 신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3월 달로 들어가게 되면 자, 여기에 전월 미환급세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자동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2022년도 인사급여 관련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자동으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자동으로 반영이 되니까 그거 확인하셔갖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환급 신청에 대한 부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달이죠. 2월달 해서 제가 마감을 했는데 마감 취소를 하고요. 자, 환급 신청을 하게 되면 환급 신청을 할 때는 여기 환급 신청액에다가 194만 6,200원을 입력을 하게 되면 상단에 환급 신청에 자동으로 체크 표시가 됩니다. 체크 표시가 되고 부표로 갑니다. 원천징수세액 환급 신청서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환급 신청서를 추가적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소득 구분은 1번 근로소득이죠. 1번 근로소득 귀속연월 2022년 2월이고요. 직업연월을 2월 해서 코드 F2번 통해서 보시게 되면 연말정산이죠. 연말정산과 관련되는 부분 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소득 지급액이 나오게 되고요. 결정세액하고 기납부세액,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확인하셔갖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차감징수세액이 나올 거고 조정환급세액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환급 신청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제가 그 정보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근로소득 자료 집계표라고 있습니다. 자료 집계표 작년도 기준으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도부터 2021 정산연월이 2022년 2월이죠. 그죠? 2월 달에 정산한 내용 아니오를 통해 갖고 확인을 하셔서 관련되는 내용들을 반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관련된 내용들 여기에 기납부세액 나오고
결정세액 나오죠. 요 내용을 반영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요걸 기본으로 해서 우리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확인하게 되면 환급 신청 금액이 나옵니다. 그 환급 신청 금액을 반영해서 우리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입력을 한다라고 하면 결정세액 금액 란에다가 우리 1,488만 340원, 그 다음에 근무지 1,528만 9,620원, 종된 근무지 98만 원, 그죠? 이렇게 정리가 되고 환급 신청 금액 181만 580원입니다.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보시게 되면 요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미 원래는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긴 한데 제가 정리를 좀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조금 다르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교재하고 조금 다르게 정리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형태로 작성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납부세액과 관련되는 부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F12 F2번을 통해서 반영하시면 되죠. 근로소득입니다. 1번 근로소득이고 코드 번호 관련해서 간이세액으로 해서 자료를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자, 1월 달부터 2월 달 관련되는 부분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2021년 01월 이거 2021년 01월 해서 인원 4명 해서 내용 쭉 적으시면 되는데 이걸 뭐 불러오기를 통해 갖고 그냥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중도 퇴사자까지 해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간이세액에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급명세서 관련되는 부분하고 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납부세액 명세서까지 이렇게 작성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 376페이지에 보시면 결정세액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을 입력해서 차감세액을 계산하고 분납금액과 2월분 원천징수세액이 조정환급세액을 차감한 후에 관련 환급 신청액하고 반드시 일치되도록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내용 말씀드리고 이번 시간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